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7월 2일날 시행됐던 기술사 제128회 토목시공결사 종목의 서술 2교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각 문제 강평에 앞서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건설공사의 시공계획서 괄호 안에 개요, 종류, 포함 내용, 검토 및 승인 절차, 검토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2번, 흙막이 시설인 철근 콘크리트 옹벽 중에서 L형 옹벽과 L형 옹벽의 적용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연약지반 위에 설치된 교대의 측방유동 발생 시 문제점과 측방유동의 발생 이후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지반의 동상 현상이 건설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 원인,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번 문제, 표면 차수벽형 댐 CFRD댐 시공 시 설치해야 될 계측기의 종류와 내용 및 계측 빈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실드 또는 TBM 터널 시공에서 세그먼트 라이닝 시공 기준, 재질별 조립 허용 오차 및 제작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이어서 각 문제 강평 진행하겠습니다. 128회 서술 2교시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시공계획서, 개요, 종류, 포함 내용, 검토 및 승인 절차, 검토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시공계획서의 종류, 대제목 3번은 시공계획서의 포함 내용, 대제목 4번은 시공계획서의 검토 항목 및 내용, 대제목 5번은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승인 절차입니다. 얼핏 보시면 대제목 4번과 대제목 5번의 순서가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답안을 제본에서 판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좋게 순서를 바꿨지만요, 수험자분들께서는 물어본 순서의 문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물어본 첫 번째, 개요 보겠습니다. 시공계획서는 공사 착수에 앞서서 시공자가 주어진 기간 내에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조직, 공정, 품질, 안전, 환경 등 공사 시공과 관련된 계획 전반을 기술한 문서입니다. 대제목 2번의 종류 보겠습니다. 종류는 제출 시기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그 종류는 총괄, 공종별, 변경, 시공계획서로 구분이 됩니다. 제출 시기와 포함 내용, 작성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표 형태로 비교 설명해 보았습니다. 총괄 시공계획서는 착공 신고서 제출 직후에 제출하고, 공종별은 해당 공정의 착수 30일 전, 변경 시공계획서는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합니다. 대제목 3번의 시공계획서 포함 내용 보겠습니다. 포함 내용은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포함 내용 첫 번째는 현장 조직표, 두 번째는 공정표, 세 번째는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네 번째는 시공 일정,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대제목 5번 먼저 보겠습니다. 검토 및 승인 절차입니다. 검토 및 승인 절차는 마찬가지로 총괄 시공계획서와 공종별 그리고 변경에 대해서 순서별로 기술을 합니다. 총괄 시공계획서를 보시면 시공자가 작성한 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게 되고, 감독자는 총괄 시공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를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감독자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작성 검토해서 발주자에게 승인 요청하고 승인을 받는 승인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 공종별 시공계획서와
그리고 변경 시공계획서에 대한 플로차트도 완성해 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 내용, 검토 항목 및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감독자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조직표, 두 번째는 세부 공정표, 기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합니다. 1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128회 서술 2교시의 2번 문제 봅니다. 흙막이 시설인 철근 콘크리트 옹벽 중에서 L형 옹벽과 역 L형 옹벽의 적용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옹벽의 안정조건이고요.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L형 옹벽과 역 L형 옹벽의 적용성 및 차이점, 그리고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은 옹벽의 배수관리 방안, 마지막 5번 결론으로 흐름 가져갑니다. 개요 1번, 옹벽의 형식은 현장 여건 및 단지 계획을 검토하고 안정 조건을 만족하도록 선정한다. 개요 2번, 여기에서 현장 여건이란 대지와의 경사도, 부지경계, 인접 지역과의 지방고 차이, 민원 여부와 토질 조건 등이 되겠고, 단지 계획이라는 것은 토지 이용률이라든지 구조물 설치 유무, 계획고차, 이격거리, 미감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안정조건이라는 것은 옹벽의 전도, 활동, 지지력, 사면 안정 등에 대한 안정조건을 말합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안정조건인데, 안정조건은 이제 물어본 L형 옹벽과 역 L형 옹벽의 개요도를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L형 옹벽 부분을 보시면 옹벽의 압구판이 없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어서는 이렇게 헌치가 설치된다는 것, 헌치와 함께 보강 철근이 설치된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주 철근의 위치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토합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은 옹벽은 이렇게 벽체 부분은 이렇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인장 측에 주 철근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철근이 벽체 내측에 위치하는구나 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요도에서는 이런 토합 부분, 그리고 자중 부분, 그리고 편심거리 부분, 그 다음에 높이와 이런 접한의 폭, 이런 부분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적 안정 조건 중에 전도와 우측 페이지의 활동, 그리고 지지력, 그리고 전체 서면 활동과 이상의 안정 조건에서 불안정 시 확보 대책까지 이렇게 일반 사항에 대해서 엑스트라로 기술해 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의 적용성 및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는 부위별 적용 기준이고 옹벽의 높이 2m 이하, 2m와 7m 사이, 그리고 7m 이상인 경우 흙 깎기부와 흙 쌓기부에서 옹벽을 적용하는 부분을 표로 기술해 줍니다. 이어서 차이점 부분에서 L형 옹벽 보겠습니다. L형 옹벽은 접한의 앞굽이 없기 때문에 부지 경계까지 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서 봤던 헌치 부분, 그런 보강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써줍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에 역 L형 옹벽 보겠습니다. 역 L형 옹벽은 옹벽을 누르는 힘이 작기 때문에 활동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전단키로 보강을 실시합니다. 벽체의 주철근은 외측에 배치합니다. L형 옹벽과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어서 역 L형 옹벽의 특징에 대해서 기술해 줍니다. 대제목 4번은 옹벽에서 중요한 부분, 배수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법과 시방 기준에 대해서 기술해 주고요. 이어서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2교시) 3번 보겠습니다. 연약지반 위에 설치된 교대의 측방유동 발생 시 문제점과 측방유동 발생 이후의 안정화 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측방유동 발생
이후라는 문구가 나와서 난이도를 초록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교대의 측방유동 발생 시 문제점,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교대의 측방유동 방지 대책, 우측 페이지 4번은 교대의 측방유동 발생 이후의 안정대책이고, 아래의 대제목 5번은 교대의 측방유동 가능성 판단 방법, 이어서 6번 결론으로 가져갑니다. 1번 개요 보겠습니다. 교대의 측방유동은 연학집안상 설치되는 교대 배면부의 성토 하중 증가분이 하중으로 작용하여서 집안의 침하, 전단 파괴에 따른 수평 활동 현상을 말합니다. 측방유동이 발생하는 경우 교량 구조 파손, 단차와 집안 침하, 말뚝의 변형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요 3번, 측방유동 발생 후 교대 배면부의 하중을 저감한다든지 전면부를 보강한다든지 기초 보강 공법 등으로 안정화합니다 라고 개요를 써보았습니다. 개요는 물어본 전제 조건에 대한 정의, 그리고 물어본 문제에 대한 기술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본 내용에 대한 기술 내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2번은 발생 시 문제점, 물어본 첫 번째이고요. 교대 배면부의 성토체 침하, 그리고 교량의 교자장치, 신치호기음, 거저 등의 파손과 구조물 침하, 집안 침하 등의 문제가 있고, 이렇게 대표 개요도를 같이 그려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방지 대책인데, 물어본 문제에 대한 엑스트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내용과 발생 이후 안정 대책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방지 대책 중에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엑스트라 겸 본문 내용 겸 이렇게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측방유동에 대한 방지 대책 대표 개요도를 이렇게 그려주고, 방지 대책은 교대 및 기초 보강 공법과 디체움제의 토합을 감소시키는 공법과 연약 집안을 보강하는 방향, 그리고 배수 처리하는 방향으로 크게 구분해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기술해 줍니다. 이런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측방 유동이 발생하는 경우 안정 대책인데, 안정 대책이 방지 대책이 아닌 곳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시행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교대 배면부의 토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EPS 블록 등으로 시공합니다. 두 번째, 교대 전면부의 집안 보강 그라우팅을 시행하고 말뚝을 추가 시공하는 등의 안정화 대책을 수행합니다. 대제목 5번은 측방유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이고 문제에 대한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성 판단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본인이 기억해낼 수 있는 판단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고 기타 방법을 쓰시고 결론 부분 쓰고 마무리하는 형태를 가져가 보았습니다. 3번 여기까지 봅니다. 128회 서술 2교시의 4번 봅니다. 집안의 동상 현상이 건설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 원인,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동상 현상이 건설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페이지 3번 동상 및 융의 발생 원인, 가운데 4번 동상의 방지 대책, 우측 페이지에 대제목 5번 결론입니다. 대제목 순서가 6번이 아니고 5번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개요 1번 보겠습니다. 동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 중에는 가설 구조물 및 장비의 붕괴 등을 유발하고 공사 후 공용 중에는 건설 구조물의 변형, 전도, 균열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앞으로 답안 서술 방식도 문제점은 공사 중과 공사 후로 나누어서 기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개요 2번의 동상은 토질 조건과 물의 공급, 외기 조건의 3요소가 충족될 때 발생되며 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상을 고려한 포장 설계, 방지 대책과 동상 발생 시 처리 대책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제목 2번에 건설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즉 문제점입니다. 대표 개요도를 이렇게 사면도 그려주고 건설 장비, 그리고 포장부, 그리고 구조물과 건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려주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써줍니다.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 공사 중, 그리고 두 번째, 공용 중으로 나누어서 기술해 보았습니다. 공사 중에는 건설 장비의 문제, 전도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주행성 저하 부분, 그리고 가설 구조물의 붕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관련 내용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공용 중은 구조물의 변형 파손, 그리고 치마 등 지중 구조물과 그러한 내용 위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3번의 동상 발생 원인인데 융해 발생 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같이 기술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상의 발생 원인은 토질 조건과 모래 공급과 외기 조건, 이렇게 내용과 이렇게 그림 하나로 답안을 써보았고요. 이어서 융해에 대한 발생 원인도 개요도와 내용으로 써줍니다. 대제목 4번에 물어본 세 번째, 방지 대책입니다. 동상을 고려해서 포장을 설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동상을 방지하는 대책, 세 번째는 발생 시 처리하는 대책인데, 마지막 네 번째는 동상 방지층의 재료 구비 조건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중제목은 방지 대책이 2번, 발생 시 처리 대책이 중제목 3번, 동상 방지층의 재료 구비 조건은 중제목 4번이 됩니다. 동상을 고려한 포장 설계 방법, 종류와 핵심 키워드로 써줄 수가 있고, 방지 대책으로는 차단 공법, 단열 공법, 치안 공법, 안정 처리 공법 등을 기술해주고, 동상이 발생했을 때 처리 대책과 방지 대책 부분에 대한 재료 구비 조건에 대해서 쓰고 마지막 결론으로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4번 여기까지 봅니다. 2교시의 5번 보겠습니다. 표면 차수벽형 댐 시공 시 설치해야 할 계측기의 종류와 내용 및 계측 빈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계측 빈도 부분 때문에 난이도를 보라색으로 표현했는데 주어진 설계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동그라빠가 답안을 썼는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CFRD 개요도 및 공법 특징, 아래쪽에 3번 CFRD 설계 시공 시 유의사항, 가운데 페이지 4번은 CFRD 계측 설치 시 착안사항, 아래쪽에 대제목 5번은 CFRD 시공 시 설치해야 할 계측기의 종류와 내용 및 계측 빈도이고, 마지막 페이지 대제목 6번 결론으로 가져갑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CFRD 댐은 벽체 상류부는 콘크리트 차수벽을 설치하고 하류부는 암석층을 두어서 차수 및 안전 기능을 유지하는 댐 형식입니다. 대제목 2번의 개요도, 자 이렇게 개요도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어서 공법 특징은 장점과 단점으로 표 형태로 기술했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설계 시공 시 유의사항이고 마찬가지로 표 형태로 설계, 시공 시로 나누어서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동그라빠는 지금 이전 자료를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표로 이렇게 기술했는데, 수험자분들께서는 서술 문제에서는 되도록 표 형태로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술 형태로 가져가셔야 좋습니다. 2번의 엑스트라, 3번의 엑스트라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써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4번의 계측기 설치 시 배치도와 타간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계측기 배치도, 자 이렇게 그려주고, 이어서 계측기 설치 시 차관사항에 대해서 써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5번 내용은 물어본 계측기 종류와 내용, 그리고 계측 빈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차수벽 내용, 두 번째는 댐체,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구조물에 대한 내용을 써주고,
마지막 중제목 5번으로 계측 빈도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중제목 1번의 차수벽에 대한 계측은 변형과 응력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변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변이계, 그리고 궤도계와 이음부 변이계, 특히 파라미터 조인트 부분, 차수벽과 프린스 이음부, 이런 부분은 꼭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측의 땜체 부분은 변형과 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변형에 대해서는 측량점, 그리고 경사계, 층별 치마계, 수평 변이계 등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계측기의 종류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중제목 5번 계측 빈도입니다. 계측 빈도는 설계 기준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댐에서 적용하는 계측 빈도의 내용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2번 내용 보겠습니다. 계측 항목별 계측 횟수를 선정한 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시공 중과 시공 후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공 중에 하중계와 변형계, 토합계는 하루에 3번 이상 수행하게 되고,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 치마계 등은 하루에 1회 이상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 시공 후에는 전체 계측 항목에 대해서 2주에 1번 이상 계측을 수행을 합니다. 계측 빈도까지 이렇게 기술이 됐으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8회 서술 2교시의 6번 문제 봅니다. 쉴드 또는 TBM 터널 시공에서 세그먼트 라이닝의 시공 기준, 재질별 조립 허용 오차, 제작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대제목 1번은 세그먼트 라이닝의 시공 기준, 개요 없이 기술해 보았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2번은 세그먼트 라이닝 재질별 조립 허용 오차, 마지막 페이지 대제목 3번은 세그먼트 라이닝 제작 시 고려사항, 마지막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답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세그먼트 라이닝 시공 기준입니다. 첫 번째, 세그먼트는 조립 전에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세그먼트의 본체 및 실링부, 시공 시 손상을 주의합니다. 세 번째, 세그먼트 라이닝 시공 시, 세그먼트 조립 시 쉴드 TBM 잭 제거 금지, 세그먼트 조립 순으로 수본식 단계별로 제거, 조립하고, 두 번째, 세그먼트 링의 종방향 이음은 교차형 배열로 조립하고, 세그먼트의 이음부의 방수제는 손상을 방지하고 밀착 조립합니다. 세 번째, 세그먼트 설치 시 이렉터를 이용해서 주위 세그먼트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 세그먼트 이음볼트 체결 시 규정된 힘으로 체결합니다. 다섯 번째, 조립 중 세그먼트의 균열 및 파손 발생에 대비해서 관리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어서 시공 기준 네 번째, 테이퍼 세그먼트 라이닝 시공 부분과 마지막 다섯 번째, 진원의 유지에 대해서도 상세 내용을 기록해 줍니다. 가운데 페이지 물어본 두 번째, 재질별 조립 허용 오차입니다. 첫 번째는 제작에 대한 부분, 치수의 허용 정확도가 되겠고, 두 번째는 수평 조립 시 정원도, 허용 오차가 되겠습니다. 세그먼트에 대한 제작 허용 정확도는 콘크리트 세그먼트와 강제 세그먼트로 구분할 수 있고, 세그먼트의 두께, 폭, 길이, 그리고 볼트공의 피치와 각부 두께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줍니다. 이어서 중제목 2번 정원도, 허용 오차인데 콘크리트 세그먼트와 강제 세그먼트에 대해서 세그먼트 링 외경에 따라서 볼트 피치와 외경에 대한 허용 오차를 이렇게 표 형태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수험자분들께서는 이거를 다 외우시기보다는 주요한 치수 두세 개 정도에 대해서만 외우시면 되겠고, 그래도 다행인 건 콘크리트와 강제 서로 치수가 동일하다는 거, 이 부분 감안해서 개략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수평 조립 시 정원도 부분과
각보 두께 이런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쉽게 이렇게 개요도도 하나 그려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물어본 세 번째, 제작 시 고려사항입니다. 제작 시는 세그먼트 제작자와 그리고 세그먼트 제작 시로 구분해서 고려사항에 대해서 또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보았고, 아래 표는 제작 규격서의 주요 기재사항입니다. 콘크리트 세그먼트와 강제 세그먼트의 제작 규격서에 기재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비교한 형태가 되겠고, 마지막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28회 서술 2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